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고대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프롤로그의 의미로, 그렇지만 로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가 과연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지리적 조건과 인구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는 유럽 대륙에서 지중해 한복판을 향해 남쪽으로 1200km 정도 이어지는 반도입니다. 그리고 메시나 해협을 두고 시칠리아 섬이 있으며 그 밑으로 140km를 내려가면 북아프리카와 연결되면서 지중해를 동서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동안으로는 아드리아 해가 있고 서안으로는 테레니아 해가 있으며 테레니아 해에는 사르데냐 섬과 나폴레옹이 태어난 코르시카 섬이 있고 그 옆에는 나폴레옹이 1차로 추방된 엘바 섬이 있습니다. 한편 한반도에 태백 산맥이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반도는 아펜니노 산맥이 아드리아 해를 따라 거대한 활 모양을 이루며 서북쪽으로부터 남서쪽 끝까지 뻗어 있는데요. 산맥의 높이는 대략 1200에서 1800m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교통에 편리한 통로가 여러 군데 뚫려 있어서 동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쪽에 펼쳐진 에트루리아, 라티움, 캄파니아는 모두 드넓은 평야로 과거에 활동한 화산들에 의해 분출된 화산재와 풍화된 용암층 때문에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아울러 시칠리아의 평야도 면적이 넓고 비옥한 농경지대이죠. 이 평야들을 흐르는 강이 아르노, 테베레, 볼토르노 강 등인데 이 강들을 통하여 고대에 작은 배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아울러 북쪽의 알프스 산맥과 남쪽의 아펜니노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탈리아 북부도 포강과 아디제 강이 흐르는 광활한 충적토 평야입니다. 지금은 밀라노를 주도로 하여 이곳을 롬바르디아라고 부르지만 롬바르디아는 6세기경 유럽의 민족 대이동 시기에 랑고바르드족이 이곳에 왕국을 세우면서 생긴 이름으로 로마 시대에는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듯 이탈리아의 곳곳에 펼쳐진 비옥한 토지가 군대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안과 내륙 사이에 편리한 교통과 통신까지 제공해주며 이탈리아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였습니다. 기원전 750년경 로마의 최초의 촌락이 형성되고 있었을 시점은 동쪽 그리스가 미케네인들의 주도로 이미 찬란한 문명을 향유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라는 후발주자가 그리스 문명을 극복하고 더욱 강력한 제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탈리아 반도 자체가 이런 유리한 지리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로마를 공부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로마의 자연 조건이 바로 테베레 강과 소금, 칠언덕, 암석의 존재입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이탈리아 테레니아 해의 중앙에서 테베레 강을 따라 24km 정도 올라간 라티움의 북쪽에 로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에 따르면 테베레 강에 버려진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마을에 정착한 후에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제거하고 팔라티노 언덕에서 기원전 753년에 도시를 세워서 그 이름을 따 도시 이름이 로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테베레강 복판에 떠있는 테베레 섬에 가로막혀서 강물이 더디게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테베레 섬이 강 어귀에서 양쪽을 잇는 교두보를 제공하면서 강 위에 수월하게 다리를 놓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로마가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된 것인데 이때 테베레강이 운반한 것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염호나 암연갱에서 불로 구워낸 소금을 사용하였는데 운송비가 비쌌을 뿐만 아니라 소금의 질도 떨어져서 로마의 소금은 중앙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 대륙까지 진출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소금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운 국가인 것이지요. 반면 로마의 경제가 쇠퇴하는 것 또한 1세기 이후에 해수면 상승으로 로마가 차츰 염전을 상실해 나간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로마는 동쪽의 흑해로부터 지중해를 통해서 소금을 수입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부의 원천이 더 이상 로마가 아니고 동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훗날 결국 로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도를 경제의 중심지, 즉 동쪽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소금으로 보는 역사편에서 고대 로마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로마는 모래톱 때문에 주요 항구가 되지는 못했는데 반대로 그런 이유로 적의 해상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베레강은 그 자체로 북쪽으로부터의 공격을 저지하는 장벽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7개의 언덕이 강 동편에 해발 60에서 90m 정도로 솟아 있어서 방어를 도와주었는데요. 테베레강에서 가까운 3개의 언덕을 카피톨리노, 팔라티노, 아벤티노 언덕이라 부르고 그 동쪽으로는 퀴리날레, 비미날레, 에스퀼리노, 첼리오 등 나머지 4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 7개의 언덕에 도시 로마가 들어선 것인데 이 7언덕은 적군의 이동을 관측할 수 있게 해주었고 언덕들이 서로 근접해 있어서 여러 공동체들이 단일 대오를 형성하여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울러 로마는 단순한 연장만으로도 캐내고 가공할 수 있는 석회암, 응회암 등 좋은 건축 자재들과 도로 포장에 쓰이는 포석이나 시멘트에 쓰이는 화산회도 풍부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로마의 훌륭한 건축물이나 조각상들이 즐비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지요. 종합해보면 로마는 비옥한 농경지대에서 얻는 풍부한 식량에 소금으로 획득한 경제력이 더해지며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포구로서, 가교 도시로서, 교통요지로서, 부의 원천으로서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고 제국이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리구리아인, 베네티인, 라이티인, 에트루리아인, 피케니인, 라틴인, 움브로 사빌리인, 오스카인, 그리스인 등 수많은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구성이 너무 많기도 하고 모두 다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라틴인과 로마에 많은 영향을 준 에트루리아인, 그리스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베레강 이남 중부 이탈리아의 서해안에는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라티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 살면서 인도 유럽어 계열의 방언을 사용한 사람들을 라틴인이라고 합니다. 라티움 중앙의 평야는 목축과 곡물 재배에 이상적인 지대이고 우거진 숲은 건축과 연료를 위한 목재를 풍부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라틴인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 먹고 살았습니다. 손으로 짠 투박한 옷을 입고 도자기를 만들어 사용하며 몇몇 보석과 청동, 철 등의 연장을 제외하면 자급자족한 사람들이었죠. 보 또는 장대로 지지한 초가벽과 지붕으로 엮은 원형이나 타원형의 나무 오두막을 지어 살았는데 화로에서 나오는 연기를 천정에 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했고 큰 문을 달아 채광과 통풍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가옥의 터들이 로마 팔라티노 언덕에서 발견된 것인데 팔라티노 언덕을 비롯하여 나머지 언덕에서도 여러 촌락이 발달하여 시간이 지나 촌락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도시가 되었으며 주변에 위성 도시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들을 모두 통합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테베레강과 아르노강 사이의 에트루리아에 살고 있던 에트루리아인입니다. 조르주 디비에 따르면 그들의 기원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비인도 유럽어권으로 추측되며 뛰어난 야금수를 바탕으로 로마 이전에 이미 강력한 도시 문명을 발달시키며 로마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인은 나폴리만에서 타렌툼에 이르는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 기원전 9세기 말부터 식민지를 건설하여 살면서 이탈리아와 로마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교역을 통해서 때로는 에트루리아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했는데 특히 에트루리아인과 폭넓은 교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예술과 문화를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에 퍼뜨렸습니다. 그 밖에 종족 분포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렇게 종족과 출신 지역이 각기 다르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유산을 지닌 다양한 부족들이 고대 이탈리아 인구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소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후대 로마인들이 로마의 건국일로 받아들인 날짜는 오늘날 서양력 기준으로 기원전 753년 4월 21일입니다. 이 날짜는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의 고대사가 마르쿠스 티렌티우스 바로가 설정한 것인데요. 바로는 과학적인 증거 없이 고대 로마에 관한 신화들과 전설들을 연구하면서 이 날짜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학자들도 기원전 1500년경에 정착한 흔적이 있긴 해도 로마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한 것은 대략 기원전 750년 경부터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로마의 지리적 그리고 인종적인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초기 로마부터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